폐업에 돌입하게 되는 순간 수많은 고소장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대표 개인에 대한 수많은 고소장이 남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들, 경영 실패는, 사업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 나의 투자 실패를, 경영 실패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정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폐업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평생을 운영하던 사업체가 폐업을 하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뼈아프고 슬픈데, 폐업에 돌입하게 되는 순간 수많은 고소장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사실 민사적인 것들은 법인이 폐업을 했으니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정확히는 법인을 통해서 법인 자금으로만 변제가 되는 거니까 내 개인 자산에 대한 집행까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대표 개인에 대한 수많은 고소장이 남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이 폐업하게 됐을 때 들어온 고소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저희가 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 경영 실패는, 사업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어떻게 고소가 들어오냐면요,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사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다, 내가 어딘가에 자금을 조금 더 쏟겠다, 이런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은 내가 경영난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파산을 했다. 그러면 수많은 투자자들은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요, 너 그거 왜 거기다가 투자했니? 아니, 자금을 다른 데다가 쏟았어야지 왜 거기다가 쏟았니? 라고 하면서 그 결정이 과연 합리적이었고 정당했느냐? 라는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특히나 대표의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업체가, 내가 투자한 특정 종목이, 내가 자금을 준 거래처가 나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친인척이라거나 내 절친한 친구라거나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고소인들은, 투자자들은요, 이거 대표가 이거 안 될 거 알면서도 자기 가족에게, 친척에게, 지인에게, 친구에게 특별하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상대편 거래처, 상대편 회사에는 이만큼의 이득을 주고 우리 회사에는 이만큼의 손실을 가져왔으니 이거는 대표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게 맞다라고 고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방어를 하시면 됩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가 정신, 지금은 비록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가 여기에 자금을 쏟아야지 라는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적극적인 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해서 내가 많은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단순하게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했다, 그래서 투자 실패했다, 당신 범죄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인 투자는 불가능해질 거기 때문에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한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사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선의로 결정을 내렸다면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대표님들은 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실 텐데요,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나의 투자 실패를, 경영 실패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정보 수집이 합리적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이 뭐예요? 당시에 그 대표가, 그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 이 투자가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인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대표 입장에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수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리스크가 얼마인지, 리스크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얼마인지, 그러면 다른 투자처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 회사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투자처 중에서 A라는 투자처는 리스크는 얼마, 리턴은 얼마, B라는 투자처는 어떤지, C라는 투자처는 어떤지, 당시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수집했는지, 당시 정보 수집의 합리성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인 내가 A라는 투자처만 알아보고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코인 투자였어요. 코인이 곧 상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금을 전부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곧 상장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내 친구의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실제 그 코인이 실체가 있는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가 있을 텐데 거래소와의 협의 단계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친구가 상장된다, 상장되면 100배, 1000배 뛸 거다 라는 막연한 말만 듣고 투자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그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친구로부터 처음에 권유는 받았지만 실제로 그 코인이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 상장됐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고려해가지고 실제로 상장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돼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사결정의 신뢰성입니다.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어떤 사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내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였어요. 실제로는 실체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사업의 경력, 업력이라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업체에다가 어떤 자금을 줬을 때 그 업체와 대량의 거래 관계를 맺었을 때 상대 거래 업체가, 내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우리 회사에게 그 반대급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벤더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물품을 팔아야 되는데요, 이 제조 부품을 어딘가에서 구해와야 돼요. 내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해올 수도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 구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 나랑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어요. 그 거래처로부터 재료를 받아가지고 재료를 완성해가지고 완제품을 나는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똑같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거래하던 업체랑 거래를 끊고 내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한테 물품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요, 원재료 물품을 구매하라고 거래 대금을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실제로는 재료를 구해오지 않고 다른 데 사용을 해버렸고, 그런 다음에 나는 결국은 부품을 받지 못해서 원제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 회사의 경우에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는 이제 막 만들어졌습니다. 대량의 물품을 조달해 보거나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에 대량의 거래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아들이 운영하는 거다, 내 아주 가까운 가족, 나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회사 전체의 이득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업무상 배임죄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회사라는 게요, 1인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규모가 커지면 이사회가 있고 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대표가 야 이거 해! 라는 일방적 탑다운 지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사들의 논의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래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현재 거래처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가 있는데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거래처이긴 하지만 기존 거래처와 비교했을 때 단가가 더 낮습니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 이사들과 충분히 설득이 돼서 이사들도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시죠 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를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경영 실패, 사업 실패, 투자 실패로 회사 대표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확보해야 되는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시 나의 정보 수집이 합리적이었다. 두 번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있다. 대표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회사 전체 이득을 위해서 한 거였다. 세 번째,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끝, 이게 아니라 다른 이사들과 다른 임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폐업하게 됐다, 도산하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나의 사업 실패, 투자 실패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한 건 실패했고 그래서 회사에는 손실을 줬고 다른 기업에게 이득을 줬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 같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셔서 억울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